네,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1학년 때 해부생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질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반드시 숙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심장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의 구조를 심장은 토락스, 흉곽의 중앙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양폐 사이에 위치해져 있고요. 양폐 사이의 이 공간을 우리가 메디아스티눔, 종격동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은 베이스와 에이펙스로 나누어져 있죠. 이 부분이 베이스가 되고요. 뾰족한 이 부분이 뭐가 되나요? 에이펙스가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심장의 평균 무게는 약 300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심장은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엔도카디움, 중간층인 마이오카디움, 가장 바깥쪽인 에피카디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은 골격근과 심장근과 평활근 3가지 종류의 근육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심장 근육은 골격근의 특징과 평활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머슬은 우리가 가로줄이 있는 근육으로 골격근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요. 또 평활근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에피카디움, 우리가 심외막이라고 부르는데 심외막은 2개의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세랄 페리카디움과 파리에탈 페리카디움이죠. 비세랄은 우리가 장측이라고 부르고요. 파리에탈은 벽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리에탈 페리카디움은 바깥쪽에 있으므로 굉장히 질기고 섬유질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비세랄은 안쪽에 있는 얇은 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페리카디얼 스페이스는 파리에탈 페리카디움과 비세랄 페리카디움 사이에 있는 우리가 심낭이라고 부르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에 약 5 내지 20ml 정도의 페리카디얼 플루이드가 있고요. 이 페리카디얼 플루이드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우리가 카디악 템포네이드라고 부릅니다. 심장 압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질병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그 페리카디얼 스페이스에 과도하게 플루이드가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심실이 이완되고 수축하는 것을 막게 되어서 전신 순환을 방해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 이게 바로 심장의 레이어를, 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안쪽에 우리가 지금 엔도카디움이 있지요. 그리고 중간층에 두꺼운 마이오카디움이 있고요. 바깥쪽에 에피카디움이 있습니다. 에피카디움은 2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비세랄 장측이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벽측이 있습니다. 이 비세랄과 파리에탈 사이의 공간이 바로 페리카디얼 스페이스, 혹은 캐비티라고 부르는 공간이고, 이 공간에 늘 5 내지 20ml 정도의 페리카디얼 플루이드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플루이드가 이 공간에 차서 심실에 혈액이 채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심장 압전, 카디악 템포네이드라고 부르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심장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개의 위쪽에 있는 방을 우리가 심방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에 있는 2개의 방을 심실이라고 부릅니다. 심방은요, 혈액을 모아들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콜렉팅 챔버라고 부르고, 벤트리클은 펌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펌핑 챔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장은 이 에트리아와 벤트리클 2개의 펌프가 거의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을 하고요. 거의 동시에 펌프를 하고 거의 유사한 심박출량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트레이트는 우리가 심박동수라고 얘기를 하죠.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성인의 경우에는 60 내지 80, 조금 더 넓게 60에서 100
100까지가 정상적인 성인의 심장 박동수이고요. SV는 우리가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부르죠. 1회 심박출량이라고 부릅니다. 1회 심박출량은 건강한 성인인 경우에 약 70ml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카디악 아웃풋은 1분 동안 심장이 분출해내는 혈액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 5리터, 1분에 약 5리터 정도의 카디악 아웃풋이 정상 성인의, 건강한 성인의 심박출량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카디악 아웃풋은요, 1분 동안의 심박출량이기 때문에 심박출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1회 박출량의 스트로크 볼륨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될까요? 하트레이트, 심장 그 박동수를 곱해주면 1분 동안의 심박출량이 계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심실을 우리가 right ventricle, left, 왼쪽에 있는 걸 left ventricle이라고 부릅니다. PMI, 여러분 건강사정 시간에 배웠죠? Point of Maximal Impuls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이펙스, 우리가 첨이라고 부르는 이 에이펙스에서 촉진, 우리가 심박동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PMI, Point of Maximal Impulse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잘 아시는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 순환을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심방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이 우심실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폐 순환을 거쳐서 산화된 혈액이 다시 어디로 들어오죠? 왼쪽 심방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심실을 통해서 전신 순환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박동을 촉진할 수 있는 포인트 오브 맥시멀 임펄스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건강사정 시간에 중요하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 PMI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에이펙스를 찾음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에이펙스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5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죠. 그래서 5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와 어디 사이에 있죠? 레프트. 그래서 왼쪽, 좌측 중앙 쇄골선이라고 부르는데 left mid clavicular line이라고 그러죠. left mid clavicular line에서 가상의 선을 그어서 내려왔을 때 5번째 늑간 공간과 만나는 요 부분이 바로 PMI가 되는 거고요. 심박동을 청진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5번째로 심장 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판막은 아주 섬세하고 유연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섬유 조직입니다. 그래서 심내막과 연결된 섬유 조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심내막에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으로 염증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바로 심장 판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 판막이 존재하는 이유는 혈액이 역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심장 안에서 혈액은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심장의 각각의 방 사이에, 그래서 애트리움이나 벤트리클, 심방과 심실 사이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열리고 닫히게 되죠. 판막이 잘 닫히지 않으면은요, 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닫히지 않으면 역류되거나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밸브, 잘 닫히지 않는 밸브를 우리가 리키 밸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혈액이 새는 거죠. 그래서 regurgitant, 우리가 역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전의 문제, insufficient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stiff 밸브는 우리가 굉장히 딱딱하고 뻣뻣한 밸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밸브가 완전히 열리지 않고 개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테노시스, 협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판막의 종류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죠. AV valve, atrioventricular valve, 방실 판막이 있고요. 2번째로는 semilunar valve, 반월형 판막이 있습니다. 반월형이라고 하는 말은 semi, 반, 루나, 뭐예요?
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달 모양이다 라고 해서 semilunar valve라고 부릅니다. AV 밸브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위치해져 있고요. 반월형 판막은 폐동맥과 우심실, 대동맥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방실 판막은 크게 또 두 가지가 있겠죠. 우측에 있는 것과 좌측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천판, 우리가 트라이카스페드, 삼천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파리가 몇 개가 있어요? 세 개의 입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트리 리플릿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삼천판이라고 부르고요. 이천판은 마이트랄이에요. 어때요? 커스피드가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커스피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반월형 판막은 크게 두 가지겠죠. 풀모닉 세밀러 밸브는 뭐게 됐어요? 폐동맥 판막입니다. 우심실과 폐동맥으로 가는 사이에 위치해져 있는 거고요. 에어틱 세밀러 밸브는 우리가 동맥 판막이라고 부르고 안쪽에 더 위치해져 있죠.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AV 밸브와 세밀루나 밸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 열리고 닫히느냐의 문제겠죠. 4개의 밸브가 동시에 닫혔다가 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이 수축하는 동안에 심장이 수축하면 혈액이 어디로 나가야 되겠어요? 혈액이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야 될 거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가야 되겠죠. 그동안에 심장 안에 있는 판막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V 밸브는 심실이 수축하는 동안에 닫히게 되고요. 세밀루나 밸브는 심실이 수축하는 동안에 열려서 혈액이 분출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밀루나 밸브는 다이애스톨릭 어때요? 이완기 동안에는 혈액이 역류하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닫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전이 반대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상순환 카디악 블러드 서플라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순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상동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상동맥은요, 심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의미를 합니다. 관상동맥은 에어타, 대동맥에서 분지해서 심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 혈관은 심장 근육까지, 마이오카디움까지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심장 코로너리 아테리의 몇 가지 중요 혈관과 그 위치와 이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어타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가는 첫 번째 혈관을 우리가 레프트 코로너리 아테리 혹은 레프트 메인 코로너리 아테리라고 부릅니다. 이 레프트 코로너리 아테리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두 개의 혈관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오른쪽 뒤로 뒤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서컴플렉스 아테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카디악 서컴플렉스 아테리라고 해서 CC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있죠. 이 혈관은 우리가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라고 부르기 때문에 LAD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left anterior descending이라고 부르죠. 우측으로 가는 주된 혈관은요. RCA, right coronary arter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혈관이 가는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어떤 혈액과 영양을 공급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이완기 중에 혈액이 공급이 됩니다. 이완기 중에 혈액이 공급된다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심장이 이완하는 동안에 관상동맥에 혈액이 공급되기 때문에 만약에 심장 환자 중에 이완기압이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관상동맥을 통한 어떤 혈액 공급이나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이완기 압이 적어도 60mmHg 이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60mmHg 이상이 되어야지 관상동맥을 통한 혈액 공급이 심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